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당대표 취임 3개월 만에 최대 위기에 처한 모습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검찰 수사가 이제 점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까 뭐 저희 기사를 보셔서 알겠지만 이 전당원에게 국정조사를 위한 이 투표에 참여해달라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 이 행보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민생을 위한다, 특히 지난번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민주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갖다 주장하면서 나오는 것이 국정조사 전 당원 서명 운동이거든요. 예. 국민도 아니고 전 당원 서명 운동인데 지금 민주당이 169석이라 국정조사 요구서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당원한테 이렇게 왜 글쎄요, 이 서명 운동을 받는지 그 이유도 좀 불분명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우좌명, 오른쪽, 왼쪽, 오른팔, 왼팔이라고 하는 김용과 정진상 씨가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 관련해서 입장 표명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이거 관련해서 위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표 이 문제부터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국정조사든 다른 민생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해야 그것이 이재명 대표에서 국민에 대해서 또는 집권 여당, 대통령실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는 의미 있는 순수한 의도로 받아들여지지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정리가 안 됐고 입장 표명, 유감 표명조차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이렇게 이태원 참사를 거론하게 되면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이나 여당에서 걱정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대통령실과는 다르게 이재명 대표의 본인의 신상을 위해서 본인의 방탄 국정조사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냐,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민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이 이제 국회에 많은 의석을 갖고 있고 국정조사서를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명 운동을 벌이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전통적으로 야당이 좀 소수일 때는 원내에 투쟁을 하다가 안 되면 원외로 나가는 그래서 일정한 장애 투쟁을 해온 것이 이제 야당 사이에 많이 등장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야당이 뭐 소수도 아니고 다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원칙적으로는 원내에서 최대한 그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서명 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장애 투쟁이 아니면서도 일반 당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행태를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본인의 뭔가 이 사법부적 칼날이 올 때 이럴 때는 더 원칙적으로 장 외로 나가기보다는 장 내에서 예산과 이런 건 민생을 챙기면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자체가 수권 정당이라는 것 그리고 또 본인이 그것을 수권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걸 이렇게 증명하는 게 필요하고 이럴수록 좀 민주당의 어떤 중심에 본인이 이런 어려움을 당을 방패막이로 삼는다는 이런 이미지를 국민한테 주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구속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은 본인이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는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의 그 임무에 충실한 게 필요하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는 당내 마련된 절차를 점검하고 가동시킬 시기가 된 거 아니냐. 이전 정부를 탄압하려고 하는 이 정치 탄압과 이 대장동 일당 등에 대한 수사 를 엮어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분리 대응해야 된다. 측근 구속수사 관련해서 그래도 지금 계속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표님께서 뭐 유감 표명이라든지 그냥 간단하게라도 할 말씀 없을까요? 어디 기회 주시죠? 그러면 김용 부원장 관련해서도 이제 대표님의 정치적 결단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하시죠. 이 조금 전에 들으셨겠지만 이제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정성호 의원조차도 김용 부원장이
부원장직에서 이제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 지금 이제 관련해서 김용 부원장이나 아니면 정진상 실장 관련한 대응에서 예. 갈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용과 정진상 씨의 문제는 개인 비리 문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선긋기를 분명히 하고 이재명 대표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예.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전부터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은 뭐 자신의 수족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 그리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치적으로 아주 자랑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금이 오가고 있고 이재명 대표의 전에 그 선거 때마다 그 현금이 오간 이런 것들을 지금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연 이것들이 김용과 정진상 씨 두 사람만의 개인 비리로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박용진 의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것과 지금 김용, 정진상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대응은 분리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글쎄요. 그 당내에서 여전히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친문과 친명 간의 그 지지자들이나 당원들도 약간 이제 가리마를 타서 이재명 대표는 어쩔 수 없이 뭐 다 버리더라도 친문 관련된 친문 중심으로 된 지지 진영들은 그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전략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장동 사건 때문에 조금 여론에서는 벗어졌지만 글쎄 과연 이것이 정말 전 정부에서 책임이 없는 문제인지 그래서 민주당이 이것을 정권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할 수만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원에도 이제 돼 있잖아요. 기소가 될 경우에는 당직에서 이제 물러난다라는 게 이제 당연에도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조정식 사무총장은 왜 이 당원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예, 일단 당헌 80조가 기소가 되거나 이러면 이제 사무총장이 그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예. 문제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상당히 야당사에서 보면 초유의 일이긴 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 이제 수사와 현재 이 기소 직전까지 가고 있는 이 상황과 그 당대표를 둘러싼 당대표의 측근들이 이제 구속되는 사태니까 예. 야당사에는 잘 없던 일이죠. 그래서 이제 야당 일반에서 보면 이것을 이제 정치적 탄압이나 정치적 공세로 일단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이거는 이제 당과 개인을 분리해야 된다 이 시각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맡고 있는 직책 그러니까 뭐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이라든지 예. 정무 이런 이제 실장 직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직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당직 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이것이 이제 어떤 현재 혐의를 인정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부담이 좀 있어서 현재로는 좀 두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이런 수사와 기소 앞으로 재판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이제 남아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런 초기의 단계이니까 현재 당내 비주류나 주류 간에서 이견이 약간 보이긴 있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진 않는데 만약 이게 민주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든가 상당히 어려운 이제 이 예산 국회의 다음 단계에서의 여러 가지 정치적 그 불안정성 이런 게 나타나면 좀 더 비주류의 목소리가 올라오면서 당내에 이런 좀 더 이 사법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것의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검찰의 칼끝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조여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난 6월에 미국으로 출국한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복귀설까지 거론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제 출국에 대해서 여러 시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국내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떠나느냐고 나무랍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책임 있는 분들이 잘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사랑과 정의, 상식과 열정이 승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뭐 오든 안 오든 당이 쪼개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이 분열로 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자고는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이 대선 경선 당시에 이제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복귀설까지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얘기인지, 자 이런 얘기가 도대체 나오게 된 경위는 물론 뭐 이재명 대표의 사직법 리스크겠지만 이낙연 전 대표까지 이제 언급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출마, 그 전에 재보궐 출마,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 그리고 지금의 사법 리스크에 오기까지 사실은 이낙연 지난 대선 경선 때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민주당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는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죠.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것들 인터뷰를 통해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이런 것들도 사실 심심치 않게 보였는데요. 지금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낙연 전 대표를 다시 민주당 내로 불러들이고 지도부를 구성하고 이런 전략들을 계획들을 좀 생각하는 그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드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실 본인의 거취 그다음에 본인의 측근들의 구속 상태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지도부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전당대회를 치러서 이재명 대표의 도움을 받아서 최고위원회에 입성한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지도부가 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이낙연 대표가 귀국을 하더라도 지도부 입성이 과연 가능할까 이제 그 부분인데 지도부 입성보다는 비대위로 가게 되면 만일에 간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 2024년 4월 총선까지는 조금 시간이 남아서 만일에 비대위로 간다고 해도 또는 이재명 대표의 지도부가 어떻게 좀 더 힘을 잃는다고 해도 그것이 내년 중반 정도가 되면 좀 더 현실성 있지 지금으로서는 약간 군불대기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당의 위기라는 거는 총선 직전에 이제 패배가 예상되고 있고 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하락했을 때 나타난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분당 가능성이나 분열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이제 정부 여당이나 이런 데서 상대의 분열이나 이런 것이 이제 나의 이득으로 오니까 그런 거에 소망을 담은 이야기라고 보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이낙연 대표의 복귀라든지 이런 거는 내년 요맘때 정도의 정당 상황을 보고서 그제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 어떤 발언이 문제가 됐던 건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최소 2개, 3개의 조명까지 설치해서 사실상 현장 스튜디오를 차려놓고 찍은 컨셉 사진으로 분석합니다. 조명 허위사실 유포한 건 없는데 기분 나쁠 때는 될 수 있는데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고발하고 갑자기 겁박한다면 뭐 거기에 응하면 안 되겠죠. 불을 켜고 도둑질했든 불을 끄고 도둑질했든 저는 빈건 포르노 찍은 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철회할 생각이 없고. 예, 뭐 불을 켜고 도둑질했든 불을 끄고 도둑질했든 자, 이 도둑질에까지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장경태 의원이 지금 이 가속 페달을 밟고 이걸 멈추지를 않아요. 이게 깜빡등도 좀 켜고 좀 속도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장경태 의원은 그냥 일개 의원이 아니라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지도부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국회의원으로서 일개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발언이나 정치적 행위도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이 있지만 한 당의 특히 제1야당의 지도부라면 그 발언이나 행위에 정말 큰 무게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민주당 전체 의견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브레이크 밟을 생각을 안 하고 좌고우면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건희 여사를 공격을 해서 이미지에 상처를 주고 권위를 낮추는 것이, 그러니까 권위에 상처를 주는 것이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에 상처를 주는 거,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지도력을 잃게 될 것이다. 약간 이런 연쇄고리 속에서 장경태 의원의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의 지지는 계속
얻을 수 여러와 같은 지지를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인데요. 물론 사실관계가 의구심이 들 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아니라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말고 정치인은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어. 내가 발언하는데 더 이상 난 민주적인 사회에서 발언할 수 있어라는 이런 되게 책임감이 결여된 정치인으로서 지도부로서 발언을 계속한다면 대통령실로서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저는 대통령실이 법적 조치를 한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아니다라고 발언을 한 것으로만 가기에는 굉장히 점잖게 대응을 하는 것만 가기에는 사실은 이런 의구성, 폭로성 아니면 그러니까 허위사실성 유포하는 그 발언들만 언론에 나가고 국민에게 각인이 되고요. 사실관계 여부는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도 이제 그만 이런 국격을 낮추는 이런 행위는 좀 그만 자제하는 게 이 즈음에서 이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민 의원께서는 예전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국회의원이 발언에 대한 회의에서의 이제 발언에 대한 것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 발언인데 최고위원 회의도 그 회의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까? 사실은 최고위원 회의라기보다는 국회 내 상임이나 본회의상에서의 얘기죠. 그러니까 최고위원까지 저희가 면책 특권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적용한 사례는 사실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자리에서든지 도의적, 윤리적으로 그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요. 사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국회 내에서 이 면책 특권을 발언의 면책 특권을 줬던 것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군사정부 시절이라든지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덜 됐던 시절에 정치인들에게 소신껏 발언하고 소신껏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기 위한 것이지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당히 정치인들로서 국회의원들에게도 상당히 정치적인 자유가 보장돼 있고 우리 사회가 이미 민주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까지 무책임하게 저렇게 발언하는 것을 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주의에 숨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야 막론하고 이거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질문은 그 장경태 국회의원이 만약에 국회 밖에서 야외에서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저거는 면책 특권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국회 내에서 이제 당 회의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제 면책 특권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냐? 그거는 국회 윤리 차원에서 저는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최고위원 회의에서 발언해서 면책 특권의 그 이슈에 걸렸던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대통령실은 이제 고발 이유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부각해서 외교와 이제 국익을 침해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외교와 국익을 침해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좀 사실관계와 이렇게 또 논쟁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가 실종하고 이제 사법적 잣대가 들어가는 건 좀 불행하다고 보는데 장경태 의원이 이제 민주당 청년위원장 출신이고 가장 젊은 척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발언이나 이런 수위가 좀 도가 높았다, 가유불급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는 이제 이 근원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이게 영부인 지위 그리고 이게 제2부속실 설치해서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 가고 또 기자가 같이 갔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비공개 회의라고 비공개 어떤 일정이라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또 사진이 공개되면서 벌어졌던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영부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너무 이렇게 사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공박하기보다는 좀 시스템으로 제도로서 정비해서 영부인의 공식적 활동들이 보장되게끔 제2부속실을 설치해서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는 노력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